일기운동의 역사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였어요. 굉장히 내용이 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 그 사진 한번 보시죠. 엔지니어가 따로 있네. 이거는 우리가 일기대학을 시작하게 된 그 첫 해 2023년이죠. 2023년 7월 달의 모습입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갑자기 불려가서 아이들 일기지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사진. 이게 이제 서울의 그 강서 양천 지구에 있는 어느 학교, 목동 초등학교가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 일기지도를 하러 불려 올라갔는데 강서 양천 지구의 그 인성교육이 그 교육장님이 여자 교육장님이었는데 서울 시내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인성교육. 그 성적이 최하위를 받다 보니까 그 여자 교육장님이 아주 긴장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꼴찌를 면할 수 있을까? 그 관내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또 중학교 아이가 자살 사건이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인성교육 아주 꼴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4월 달에 국회에서 사랑의 일기 시상식이 있었죠. 그 무렵에 우리 시상식 하는 현장에 양천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용선 국회의원이 그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사랑의 일기쓰기 단체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 단체에서 국회에서 시상식이 있는데 한번 참여해 봐라. 이 권유를 받고 여자 교육장님이 국과장들을 대동해서 국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종일 그 행사에 참여하고 일기쓰기가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강서 양천 지구에 이용선 국회의원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2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급조해서 4월 26일 날 국회를 방문했던 이 국회의원과 그 교육장님과 사랑의 일기 단체와 이제 MOU를 맺게 됩니다.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6월부터 이제 일기 강의를 그 강서 양천 지구에 있는 유초, 중, 고 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그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들, 교사들에게 이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관내에 10,000시간이 확보가 됐어요. 10,000시간을 와서 일기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갑자기 많은 그런 주문을 받고 보니 이제 강사가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를 보내냐. 그래서 강사를 보내려고 보니까 없어. 근데 이제 현직 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퇴직한 분들 또 명예퇴직한 사람이든 아니면 조기 퇴직을 하고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현직 교사들을 보내려고 보니까 내 반 수업은 어떻게 하고 거기를 가냐. 맞잖아요. 그래서 못 와. 못 오다 보니까 검증받지 않은 그 기업 강의하는 분들 무슨 스타 강사 이런 분들을 막 급조해다가 들이댔어요. 들이대다 보니까 제가 이 2시간을 여기 5학년 교실을 연이어서 이 교실하고 그 다음 교실을 이제 가는데 이때도 이제 그 여기에서 이사장 되시는 분은 교육에 대한 것을 경력이 없으니까 저를 이제 내세워서 제가 이제 온 사람 한 10대 명을 뭐라 그러죠? 강사 위촉장을 제가 전달을 하고 교장실에 가서 제가 또 차를 마셔가며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을 저도 안 만나본 적이 없는 강사들을 갖다가 제가 위촉장을 전달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 이분들이 뭘 가르치나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서너 시간씩 했고 그때는 시간당 강사료가 15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다 제하고 나도 4시간을 하고 오면은 이게 막 한 40만 원 넘게 손에 쥐고 오니까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죠. 서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뭐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이런 일이 계속 6월달 한 달 있었고 저는 이석증이 있어가지고 6월달 처음에는 못 가고 6월 20일 처음 간 날이에요. 저 날이.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5학년 뭐 12반 선생님들이 티타임에 그 반은 누가 들어왔어? 어떤 남자가 들어왔던데 그 반은 여자분이 들어왔어. 뭘 가르쳐? 뭐 이걸 가르치던데 저기는 저걸 가르치던데 어마 완전 매뉴얼이 다 틀려. 그리고 검증받지 않은 분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가서 가르친 거예요. 너무 급조해가지고 가다 보니 이래서 말이 나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이 이제 불만이 터지고 이래서 6월 말까지 하고서 스톱했어요. 그런 다음에 7월 달은 이제 방학 준비하고 8월에 준비해서 9월에 2학기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강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누가 해야 되냐. 국회에서 이제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죠. 그랬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그래도 난데 그런 분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제가 이 일은 진행은 해야 되겠고 그때까지 한 1000시간 정도는 커버가 됐는데 나머지 9000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2학기 때는 뭔가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이제 검증된 사람들로 인적 구성을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대전에 내가 있으니까 대전에서 시작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일기운동의 역사를 말하려면 저 멀리부터 가야 되겠지만 우리 그랄협동조합의 일기의 역사를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화면 그대로 두고 어쨌든 노변 정담처럼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 8월 5일 여기 KT 연수원을 갑자기 장소를 한 30여 명 들어가는 데를 제가 막 섭외를 하고 그리고서 전국에 있는 스타 강사들 아침에 9시까지 와라. 기차를 타든 뭘 타든 비행기를 타든 너희들 맘대로 해서 와서 온종일 10시까지 한다. 저녁 10시까지. 그래가지고 그 전에 수업을 좀 잘하는 사람 2사람을 뽑아서 40분 수업을 그대로 학교에서 하듯이 공개 수업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공개 수업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데 힐난하게 비판해라. 잘했다라는 얘기는 빼고 저 사람의 태도나 눈빛이나 시선 처리나 저 사람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어조나 그 다음에 복장부터 시간 딱 지키는 것부터 내용도 도입, 전개, 또 계속 그 다음에 정리 그리고 판서 등등 완전 수업처럼 봐달라 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했어요. 점심을 KT 연수원에서 토요일은 점심을 주는데 저녁은 또 안 주더라고. 그래서 도시락을 막 배달시켜다 먹으면서 서울 올라가는 사람 뭐 각지에서 다 왔어요. 전라도 뭐 무슨 경상도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차 시간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했는데 하루에 되겠냐고요. 본인들이 공무원 강의하던 사람, 기업 강의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매뉴얼이 있고 자기의 습관이 있는데 금방 고쳐지냐고요. 안 되죠. 어린아이들한테는 늘 존댓말을 써야 되고 자기를 지칭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도 전부 지켜야 되는 게 그 학교예요. 그런 교육을
하루에 될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내려올 수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그렇게 워크숍을 8월 한 달 내내 하자. 그랬더니 골치 아프니까 기업 강의하던 분들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야, 그거 하려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해? 그 시간에 딴 데 가서 강의하면은 돈이 뭐 몇십만 원씩 손에다 쥐고 오는데 나 그거 포기할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본부도 골치 아파졌고 저도 골치 아파졌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말 수는 없다. 저도 뭘 하면은 아주 끝장을 내는 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 나름대로 우리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대전에 접근성이 용이한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했어요. 우리 손 선생님이 강릉 상고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근하면서 와서 저분은 초저녁 잠이 많아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인근에 조금 이제 여기저기 강의 나가는 사람들, 학교 강의 나가는 무슨 뭐 흡연 예방, 무슨 뭐 환경에 관한 또는 성폭력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 나가는 분들이 1+1을 하겠다고 여기에 다 매달려서 오는 분들이 주로 멤버들로 구성이 돼서 계속해서 오기 시작해서 이수증을 나름대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7주 과정이 아니라 12주 과정. 그러면 3달을 해야 돼, 3달을. 그렇게 해서 이수증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 그런 와중에 나라는 어떻게 돌아갔냐. 나라는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 애들이 막 죽어나가는 사건, 선생님이 애를 죽이는 사건, 별별 사건이 다 벌어지면서 학교의 조직 풍토가 아주 피폐해져 가서 도무지 외부인 강사를 학교로 들여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궜어요. 그런 와중에 강서 양천지구 서울에 그 지구의 교육장님이 또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 새 교육장님이 그거 골치 아파.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래가지고 그 본부는 잘 됐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야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단이 없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그런데 개미처럼 하다 보니 정부 지원금도 받는 것도 있대. 시에 뭐도 있대. 그래? 해보자. 그러면서 그럼 협동조합도 만들자. 그게 뭔데? 나 그런 거 싫은데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일을 벌려? 하던 일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할 나이인데 근데 저는 퇴직하고 한 10년쯤 놀다 보니 옛날에 선배들은 80대 중반 되면 다 죽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신체 나이가요 원래 126세가 나와요. 뭐 친구들이 해보라고 해서 했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거 재밌는데 나 했더니 92세가 나왔대. 그러면서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도 해봐. 어떤 애가 그러니까 난 100세 나왔어. 윤석희 너도 해봐. 그래서 뭐 응답을 해보니 126세. 뭐야. 우리 뒷일은 네가 다 책임지고 오너라.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어쨌든 금방 죽을 기미가 안 보이니 그냥 하던 길에 해보자. 왜냐하면 저도 교육청 일을 제가 다 도맡아서 했던 사람인데 선거를 나왔다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모든 게 수중이 다 잘렸어. 교육청 일 무슨 면접관 무슨 평가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 노선이 달라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빨간 옷이냐 파란 옷이냐에 따라 그래서 교육감님하고 제가 이제 다른 노선을 걸었다 해서 다 수덕이 잘려서 완전 섬나라처럼 살다가 이 일이 하늘이 주신 일인가 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정말 모퉁이에다가 돌 하나 옮겨 놓는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옳다. 한 100세까지는 너끈히 제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 이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랄 협동조합도
또 그러다 보니 출판사, 글꽃 출판사 등록도 했고,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일기에 대한 유튜브를 사실은 처음부터 한 1000개 정도 갈 때까지는 계속 일기에 대한, 일기를 쓴 사람에 대한 것을, 자료를 계속 유튜브를 제가 영상 자료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2600개 정도 영상을 제가 꾸준히 개미처럼 하고 있어요. 누가 듣든 안 듣든, 어떤 건 12명, 어떤 거는 뭐 1500명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 어쨌든 보든 안 보든 전 상관없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막 시도, 남의 시도 이렇게 읽어주다가, 좋은 글 읽어주다가, 교훈적인 내용 하다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지금 유튜브 그렇게 일기에 관련된 걸 하다 보니 그걸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니네. 물론 네이버 치면 다 나오지만 그거를 좀 문자로 엮어야겠다 해서 우담일기 2를 했고, 우담일기 2, 3까지 지금 나온 거잖아요. 4도 지금 한 반절은 지금 채워져 있어요. 계속 제가 서핑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도 제가 쓰면서 이제는 제가 일기를, 내 일기를 해야 되겠다. 매일마다 시처럼, 너무 길면 안 보니까 쇼츠로 짧게 이렇게 해서 윤석희의 일기 산책 이래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시를 써야 되니까 머리는 쥐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지름길로 제가 가고 있다라는 아주 행복한 그런 족적을 지금 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일기 쓰기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진전이 됐냐. 제가 지금 어떻게 우연찮게 학교로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다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썼나 궁금해져서 그제는 저를 막 따라오는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걔한테 너 일기 쓰냐? 어제 물어봤더니, 그러면 가방에서 딱 꺼내더니 노채원이가 일기를 보여줘요. 야, 네 친구들도 다 써? 얘가 2학년인데 다 써요. 그래? 정말 쓰고 있어요. 지금 2학년, 3학년이. 이게 우리가 물방울 하나 던졌는데 이게 냇물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기 시상식을 또 11월이면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 데려다 하면 되고,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엊그제 500만 원을 받으러 갔더니 다 지역아동 센터 사람들이 많아. 대표들이 지역아동 센터 애들이 다 일기를 다 쓰게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다 우리 밥이야.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명함을 막 뿌리고, 손 선생님이 명함을 많이 들고 가세요. 그래서 뭐야,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숙제를 주는 거야 이랬는데, 정말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제 헤드코치 정말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분이라 달라. 그래가지고 막 뿌렸더니 이분들이 일기요? 우리도 쓰게 할게요. 이래서 정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안 될 일이 없다. 안 될 일이. 지금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일기 쓰기 운동이 되고 있고, 뭐 교육감 지금 뭐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막 10명, 10손가락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이분들을 지금 공교육에 집어넣어서 제 꿈은 어디까지냐. 지금 상담교사나 뭐 무슨 V클래스 이런 것이 학교에 있는 것처럼 일기 전담교사가 하나씩 전부 다 배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일기 전담교사가 어느 학교든 일기 검사는 그분한테 그냥 맡겨. 1학년 일기 검사는 월요일날 이 사람이 막 다 봐서 썼나 안 썼나만 점검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학년 거는 화요일날 본다. 수요일날 제가 교장실에서 전교생 일기를 월요일날 1학년 거 다 갖고 와. 왜냐면 전교생을 다 쓰고, 글꽃 초등학교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기 아주 우승 깃발, 뭘 갖고 왔냐면 총리 깃발도 갖고 왔어요. 하려면 아주 그냥 징그럽게 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선생님들은 볶는다라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추억이 돼서 심지어는 애국조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학교든 하잖아요. 방송으로 해요. 지금은 막 강당에 모이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애국가도 4절까지 부른다.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을 후렴 없이 1절, 2절, 후렴은 끄트머리 한 번. 그리고 시간 아끼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고 그럼 빠른 템포로 한다. 다른 애국가의 반절 빠르기로. 그렇게 해서 동해물과 백두산 그리고 받아쓰기를 해. 동해 띄어쓰기까지.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리을 히읗 틀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전교생 프리패스.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애국가를 제대로 쓸 수 없다. 4절까지 못 외운다. 요즘에 의식 행사할 때 보면요, 애국가 4절까지 부르는 법도 별로 없지만 애국가 4절까지 부를 때 보면 멍하니 서 있는 이 포커스 이렇게 뭐 이 화면에 몰라가지고 그런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글도 자음, 모음, 기억이 아니라 기역, 니은, 디글 아니라 디긋 이것도 전부 다 전교생 다 한다. 국어 수업하기 전에 자음, 모음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한국어를 어떻게 안다고 하냐. 알파벳은 알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교장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만나면 그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 예우해주고 하는 거는 정말 돈 어떻게든 쥐어짜서 교육청에서 수천만 원씩 갖다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청을 막 쥐가 팥바구니 들락거리듯이 행정가잖아요. 행정을 하러 다녔지. 여기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자라고 앉아서 책상에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일기 전담교사가 온 학교에 다 배치될 때까지. 그래 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G2까지 갔다.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와보면 이야 시내버스 오기 전에 막 벌써 여기서 뭐 전 정류장에서 출발 몇 분 후 도착. 기적 같은 나라, 정말 행복한 나라. 이거를 만든 그 동력이 어디 있었냐? 동력이 일기 쓰기에 있었다. 자기를 그 좁은 작은 지면에서 나를 거울로 비추어서 내가 오늘은 이거 잘못했네. 이거는 내가 반성하고 이거는 내가 잘했네. 칭찬받았네. 그럼 이건 더 잘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그래서 일기운동의 역사, 제가 초임지에 갔을 때는 모두 다 일기를 썼어요. 한 반에 67명, 막 71명, 막 교실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애들이 안 보여서 항상 애들하고 이 아이 컨택을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애 선생님 눈 한 번도 안 마주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걔 얼굴을 봐주느라고 막 생쇼를 다 하면서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을 학교 딱 오면은 막 공책을 이렇게 어제 일기 짱 펴서 거꾸로 이렇게 해놔. 1분단 첫째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틈도 없어. 교사는 다 보면서 야, 너 잘 썼다. 어제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싸워서 많이 슬펐어. 힘내라. 이런 거를 다 거기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나눠주고서 이렇게 보면 막 좋아가지고 얼굴이 막 상기됐어.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멘트를 써서 좋아가지고 이 맛으로 애들이 학교를 왔어.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일기 1992년이에요. 인천시 서울시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여기에 교육감이라는 작자들이 전교조 완전 한 통속이 돼갖고 뭐
애들 아동 인권 조례를 미국 거를 그대로 나왔는데 애들의 권리는 엄청 키워놓고 교사의 권리는 전부 다 없앴어. 근데 미국 거는 교사의 권익도 주장하고 애들의 인권도 존중했는데 애들 인권만 존중하는 걸로 해서 애들한테는 눈도 흘기면 안 돼. 지적하면 안 돼. 손가락질도 하면 안 돼. 얘, 또 이것 좀 해봐. 이것도 안 돼.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냐 이거야. 때리는 건 절대로 더 안 되고 꾸지람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가르쳐 먹어.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경기도에서 시작하니까 인천 따라하고 충남 따라하고 서울 따라하고 이것들이 다 따라오더니 이해찬이가 또 올라가더니 교육부 장관이 되더니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더니 일기 쓰는 거 없애라. 애들을 갖다가 왜 사생활을 갖다 침해해? 애들 일기장을 왜 읽어 선생이? 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학교는 정말 될 대로 되라로 됐어요. 이것을 고쳐보자. 우리가 여기서 날갯짓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여러분 그렇게 작은 우리의 몸짓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점점 일기대학, 전 세계 처음으로 생기는 일기대학이 여기서 지금 푸드덕거리고 있다. 이게 어떻게 커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원호 박사님이 지금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코칭인가 뭐라고 하죠 그거 코딩을 지금 배우고 계셨는데 다 지금 끝내시는 것 같은데 일기도 이제 어떻게 접목을 거기다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정은 감독님 아까 통화하면서 내가 비밀 누설을 했어요. 지난번에 함께 밥 먹은 이원우 박사님이 코칭인가 코딩인가 뭘 다 하셨다는데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만날 때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만나 뵈야죠 그러더라고. 이원우 박사님 허락도 없이 제가 발설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때가 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의 시간은 그 다음 좀 한번 넘겨볼까요? 뭐고? 그걸로 컴퓨터. 자, 이건 봤고요. 아래로 가자. 이게 회화나무래요. 이게 회화나무인데 어쨌든 뭐 굉장히 신비의 나무다. 나무가 양쪽에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몸이 두 개였는데 하나로 붙어버렸어. 그 열리지 나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 그늘을 갖다가 햇빛을 받게 저 나무가 햇빛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구부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X자형 포옹과 화합의 상징의 나무가 되었다. 두 그루의 회화나무가 마치 서로를 깊게 껴안은 듯한 독특한 X자 형태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이게 320년 된 나무예요. 양보와 배려다. 그래서 햇살을 나누어 가지려고 그래서 놀랍게도 이 두 나무는 서로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경쟁한 게 아니라 서로 공간을 내주려고 이렇게 해서 실천해온 상생의 모습이다. 그리고 진정한 인생이란 뭐냐? 우리가 더불어 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얘기고 양보, 배려, 조화 참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내 욕심 내려놓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상대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세심하게 관찰하고 공간을 내어주는 그 행동이 배려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성이 만나 부딪히지 않고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생태가 조화다. 그 다음에 나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는 자기를 가꾸는 자에게만 그늘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뵈러 온 자에게도 시원한 그늘을 내어준다. 그렇죠. 자기한테 해를 끼치려고 오는 자에게도 이렇게 그늘을 내준다. 그 다음에 인내와 철개,
이 뿌리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320년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단단함이 거기에 있다. 우리들의 인간의 뿌리는 어떤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자, 320년 침묵으로 지켜온 자리. 긴 세월 동안 모진 비바람 견디고 한 자리 지켜오고 그런 훌륭한 인성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배려 이것이 쌓여서 우리가 일기장 안에서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다시 계획하는 이러한 습성 속에서 그 세월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립과 경쟁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공멸 혹은 고립으로 되고 양보와 상생 아까 그 회화나무처럼 지속 가능한 행복과 번영을 가져온다. 그리고 대개 인격 성장의 단계가 아기 때는 어린이 때는 자기 중심기였다가 점점점 사회에 내가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사회에 또 내가 융화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나중에는 상생 실천하는 우리들 나이 정도 되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되게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길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저도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 버스 안에서 뭔가 말을 딱 던져도 웃으면서 말을 받는 사람은 노인들이에요. 아무 말이나 그냥 던져도 말이 대화가 돼. 그런데 젊은이한테 쳐다만 봐도 눈을 막 눈에다 힘줘가지고 이 노인네가 왜 나를 쳐다봐? 이런 굉장히 괴팍한 시선으로 째려보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배려와 깊이의 그 성장 곡선이 아직 안 여물었어. 아직 멀었어. 지가 최고고 인생을 몰라. 임마 속으로 임마 네가 인생을 알아? 이런 마음이 저절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내면에 회화나무를 심자. 스스로 회화나무를 심게 하기 위해서 일기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일기장 안에다가 상생, 배려, 뭐 이런 인내심, 뭐 절제, 뭐 이런 것들을 공존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토요일 날 정말 TV 명화나 보고 그냥 뭐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집에 남편이 요즘에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아파요. 폐렴했다가 지금 병원에서 퇴원해서 오늘도 일찍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좀 두 마음이더라고요. 안 가고 싶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 예의주시하고 있어. 얘네들이 시어머니예요. 지의 아빠를 아주 끔찍하게 여겨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단톡방에. 그래가지고 뭘 먹나 뭘 어떻게 하나 아주 제가 감시당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대단한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500만 원 받았지만 올해 잘하면 여기는 한 번 인연 맺으면 막 계속 한대요. 계속 준대요. 그러면 내년에는 동그라미를 하나쯤 붙여야죠. 500만 원이 5천이 되고 5천이 5억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번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